자, 1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 얘기할게요. 그 등식도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했다고 기억나요? 등식은 뭐하고 뭐가 있었죠? 그렇죠. 항등식은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고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습니다. 그럼 부등식도 그런 게 있냐라고 하면 네. 부등식도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등식의 관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부등식은 그러면 등식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등식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절대 부등식의 내용은 뭐겠어요?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조건 부등식만 만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조건 부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뭐 해를 구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면 x에다 뭘 넣어서 성립하기 때문에 주로 뭘 시켜요? 미정계수를 결정해라. 이게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가 뭔지 정해봐라 이런 식이죠. 대표적으로 ax 더하기 b가 ax 더하기 b는 0이 x가 항등식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 맞아? 이런 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라는 둥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하고요. 이건 이제 범위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항상 성립하느냐를 보여라. 이걸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증명 문제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라든지 증명 문제라든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참이 되기도 하는 이 변수의 범위, 값 또는 범위에 관심이 있겠죠? 이걸 구하는 걸 부등식을 푼다 혹은 해를 구한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케이스 자체가 아예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부등식은 등식에서의 뭐의 개념이라고요? 항등식의 개념이고요. 조건 부등식은 등식에서의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라는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냐, 아가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 방정식도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거든요. 맞아? 그럼 부등식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겠네.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고. 다 풀 줄 아는데 왜 입 닫고 있어?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풉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거 이용해서 좌변에 x를 남기잖아요. 맞아? 마찬가지예요. 1차 부등식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 기억납니까? 뭐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는 건 되고요. 곱하거나 나누려면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이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알아 몰라? 알지? 그 내용을 적을 건데 말로 쓰기 좀 불편하니까 부등식 A가 B보다 크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기 지금 A가 B보다 크다 해서 크다 기호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거예요. 저게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작다 해도 되고 작거나 같다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예. 첫 번째 A에다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해도 부등호에는 변화가 없죠. 두 번째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빼도 여전히 부등호에는 변화가 없고요. 세 번째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 C를 곱하면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 변화가 없을 때는 C가 양수일 때만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죠? 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 뭐예요?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리만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A 나누기 C를 하고 B 나누기 C를 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려면 C는 양수여야 되고요. 만약에 음수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등식의 성질 1번, 2번을 보면 뭐랑 굉장히 유사합니까? 등식의 성질 1번, 2번하고 똑같지 않아요? 안 똑같냐? 나만 똑같다고 생각하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화가 없잖아.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부등식에서 뭘 사용할 수 있다? 이항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항이라는 용어는 등식의 성질 1번, 2번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항의 위치를 옮겨서 부호가 바뀌는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만 해당하는 거지 곱하거나 나누는 걸 이항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거나 이 내용은 부등식에서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이항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등식의 성질 3번과 4번에서 이 경우를 좀 주의해야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놓고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친구들이 의외로 꽤 되는데 실수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x의 개수를 양의 값이 되게끔 하세요. 이항 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 바꿀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자유롭게 부호 막 쓴 다음에 실수하지 마시고 처음에 식을 정리할 때 되도록이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가급적이면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잡으면 음수로 나눌 일이 없어서 곱하거나 나눌 일이 없어서 실수를 좀 적게 하긴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써야만 될 때가 있어요. 식에서 이제 그 요구하거나 이러면 써야만 될 때가 있으니까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알겠죠? 알았지? 자, 이거 1차 방정식에서 AX는 B 이거 풀어봤던 기억나요? X는 A분의 B 이러면 다 틀린다고 했죠. 그잖아. 왜냐면 이걸 양변을 A로 나눠서 풀려면 저게 1차 방정식이어야 되거든. A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지 않아? 그래서 그럼 0일 때랑 0이 아닐 때도 나눠서 푸나요? 라고 하는 등식에서는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왜냐면 양수일 때는 양변을 A로 나누게 되고 음수일 때는 양변을 음수 A로 나누게 되잖아요. 부동의 방향에 변동이 있으니까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다 라고 하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A가 음수다 라고 하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 되는 거죠. 이것도 A가 음수라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이상한 놈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A가 스스로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잘 보세요. A가 0이에요. 그럼 이 식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0 곱하기 X, X 일부러 살려놓을게요. 예. 이게 B보다 크다 이런 모양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0 곱하기 X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러면 저 부등식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는 더 이상 X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누가 결정하게 되지? B가 결정하게 돼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부등식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작다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특히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AX가 B보다 크다가 절대 부등식이 되는 조건은 A는 0이고 B는 0보다 작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친구들? 해가 모든 실수면 절대 부등식이잖아. 알겠지? 즉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AX 이게 B보다 크다가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요? A는 0이어야 되고요. B는 음수여야 된다.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부등호의 모양마다. 이해되니 아가들? 생각해내란 말이야. 근데 항등식에서 쌤이 얘기했지. A가 0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 X가 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향한다고 했죠? B가 0인 이유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B가 음수인 이유는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해요. 알겠죠? 이거 안 배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항등식을 똑바로 배웠다면 안 배워도 이걸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항등식 나오면 00이냐 이런 놈들은 00은 수학을 00 잘할 수 없다. 알겠니? 이유를 알아야지. 그래 응용이 될 거 아니야. 알았니? 알았어. 밑에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칠판을 보고 확인해요. 보면서 풀지 마 시키더라. 누가 고개를 들지? 진짜 완전히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됐냐, 아가들? 자, 다음 문제. 다 확인해봐요. 본인 푼 거 맞았는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도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었어요. 기억나요? 예, 구간 나누면 다 풀 수 있는데 문제는 간단한 것까지 구간을 나누면 너무 풀이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구간 안 나누고 푸는 법 제가 알려줄 거예요. 알려줄 건데 일단 적지 말아봐요. 제가 적으란 것만 적으면 돼요. 아직 적지 말고 저만 보세요. 그냥 알겠지?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도 선생님이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그럼 절대값 안은 언제 0이 되냐? x가 0일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작을 때고 두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 이게 나올 거고 얘는 x가 a보다 작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양변을 위에 있는 식은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렇다고 했으니 두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얘가 될 거고 얘는 이럴 때 이렇다고 했으니 두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맞아? 그런데 얘도 해고 얘도 해니까 이 둘을 합쳐서 써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거 지금 왜 보여주는 거냐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늘 답이 나와요. 항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 해법이라니까요. 일반적 해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돼요. 언제만 쓰는 거냐면 모든 문제를 다 그걸로 풀 수 있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 해법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귀찮은 단점이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도 그렇게 풀면 되고 얘도 그렇게 풀면 돼요. 다 나와요. 답 다 나와요. 답 다 나오는데 굳이 제가 그걸 보여주진 않을 거고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너무 좀 간단하니까 절대값의 정의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6번을 풀고 다시 5번으로 올라올게요. 알겠죠? 절대값의 정의 기억나냐? 우리가 실수에서 배웠다. 5단원 실수. 5단원 실수에서 절대값의 정의를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절대값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냐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절대값 x라는 게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빼기 0이요. 만약에 빼기 0이 아니고 빼기 1이었다면 뭐예요? 1의 위치로부터의 거리예요. 빼기 3이었다면 3의 위치로부터의 거리예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좀 확장해서 다시 바라볼게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뜻을 제가 써보자면 이런 뜻인데 얘 뜻이요. x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겠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모든 x를 써봐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얘가 뜻 알겠니 얘들아? 그럼 얘는 뭐겠냐?
얘가 되겠지. 이게 되니 친구들? 이게 되겠니? 다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점 P인데요. 이 P가 스몰 p를 좌표로 가지고 있어요. A보다 작은 모든 X예요. 마지막에는 점 P, 이 스몰 p를 좌표로 갖는 점이요. 이렇게 뜻을 읽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읽었죠? 다 읽었지, 아가들? 자, 그럼 이 뜻을 바탕으로 실제로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수직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직선에 거리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지금 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원점이다. 원점을 잡았어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는 말은 왼쪽으로 A만큼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A만큼 갈 수도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왼쪽으로 A만큼 가게 되면 이 위치에 뭐가 있게 되냐면 좌표로 따지면 마이너스 A가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오른쪽으로 A만큼 가게 되면 좌표로 따지면 누가 있게 되죠? A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를 다 써봐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구간을 나누냐고. 이해하겠니? 아, 그냥 원점에서 거리가 A만큼이면 왼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 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구나. 할 수 있잖아. 그리면 안 그려도 할 수 있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두 번째. 그럼 A보다 크다 하면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다르죠. 자, A보다 크다고 하면 자기가 원점이었잖아요. A보다 커야 되니까 왼쪽으로 A만큼 갈 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요만큼을 A라고 보면 A보다 거리가 커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점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요만큼을 A라고 보면 마찬가지 A보다 거리가 커야 되니까 이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맨날 그려서 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떠올리면 아, 마이너스 A보다 작고 A보다 크구나라는 거 금방 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세 번 원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 이걸 P라는 점이라고 하고 얘가 스몰 p를 좌표로 갖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P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A만큼 갔을 때 뭐가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A만큼 갔을 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는 왼쪽으로 A만큼 갔을 땐 누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A 아니잖아. P-A지. 그치? 오른쪽으로 A만큼 갔을 땐 누가 있겠니? 플러스 A 아니잖아. P 플러스 A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라는 건 뭐예요? P-A보다는 X가 크고요. P 플러스 A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냐 얘들아? 진짜 안 어렵지 않냐? 영준이 그래 안 그래? 그치? 진짜 안 어려워. 그냥 절대값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 4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해가 얼마가 될지를 그냥 암산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야? 해는 얼마야? 이해되겠니 친구들?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아까 위에 문제가 얼마나 쉬운 거 다시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이번에 뭐라고 써있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 미만이라고 써있지? 그럼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a부터 오른쪽으로는 a까지 쓰면 될 거 아니야. 끝났어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 두 번째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a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리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건 다 암산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A, B 대소관계 나와 있잖아요. 얘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자, 잘 봐. 여기가 원점이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거리가 A만큼 떨어진 점이 왼쪽으로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B만큼 떨어진 점이 뭐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이것도 이만큼, 이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여기가 A, 여기가 B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초가 B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A고 이 거리가 지금 B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가 A고 이 거리가 B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는 거죠.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돼? 그럼 헤드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하나 됩니다. 이렇게요. 아직 3번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X가 양수일 때는 A와 B 사이인 거 당연하고요. 그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A에서 B 사이잖아요. X에 대해 풀면 부동의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다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일 바람직한 건 거리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다 이해되냐 친구들? 난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봐. 다 되죠? 다 되죠? 좋아요. 네.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다 이해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봐도 되죠? 내려갑니다.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네? 뭐라고 써있어? 영준이가 읽어봐.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3의 왼쪽에서 1만큼 거슬러 가면 얼마가 있죠? 2가 있죠. 2만큼 거슬러 가면 얼마가 있죠? 1이 있죠.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친구들? 3의 오른쪽으로 1만큼 올라가면 4가 있죠. 2만큼 올라가면 5가 있죠. 그러면 4부터 5까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니 니네? 그림 없이 해야지. 그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자, 그림 그려줄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훈련을 하세요. 자, 여기 3이 있어요. 그럼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여기가 2가 있고 1이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5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3으로부터의 거리를 쟀을 때 1보다는 커야 한다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거리가 1이잖아요. 요만큼이 거리가 2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이만큼이 거리 1이고 이만큼의 거리가 2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니 친구들? 이게 되면 되게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좀 배우세요. 어렵더라도. 알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자, 2번 볼게요. 2번 봐도 돼요? 자, 2번은 그런 식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2번 어떤 뜻이냐면 절대값 적응이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간단한 거만 이렇게 풀자는 거지. 근데 2번을 보고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절대값 정의를 못 풀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일반적 해법 있잖아요. 일반적 해법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0으로 만든 값이 몇 개 있냐? 2개 있지? 2개 있잖아. 이건 언제 0이 되니? x가 마일일 때. 이건 언제 0이 되니? x가 2일 때 0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3개로 나눠야 돼요. 절대값의 개수에서 더하기 1을 하시면 그게 구간의 개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직선 그려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구간, 여기 두 번째 구간, 여기 세 번째 구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게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뭐 x 마이너스 5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뭐 마이너스 7은 뭐 12다 뭐 이딴 식으로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제일 작잖아. 마이니까. 그래서 x 더하기 이걸 먼저 쓰고 x 마이너스 5를 나중에 쓰고 x 마이너스 7을 마지막으로 쓰는 게 좋다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 구간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 여기 마이, 여기 5, 여기 7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올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첫 번째 구간은 모든 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마로 풀려요. 마로 풀린다고. 두 번째 구간은 하나는 마이보다 넘었죠. 마로 풀려요. 세 번째 구간은 마로 풀려요. 네 번째 구간은 로 풀려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지도 않고도 각각의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냥 순서대로 바뀐다는 얘기죠. 부호가. 원래 책에 보시면 범위 안에 수를 넣어보면 이게 음수니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좀 정렬을 해라. 이건 지금 정렬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고. 알았니? 알았어 친구들? 자 그런데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은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그럼 뭐라고요? 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게 5보다 작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등식을 풀어보면 뭐 나오냐 이거. 2x가 마사보다 크다. x는 마이보다 크다가 나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러면서 이렇단 얘기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풀기가 힘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푼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번엔 뿔마라고 했죠? 그럼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2 5보다 작다 이게 나와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x가 없어져 버린대요? 3이 5보다 작다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x가 없어진다는 거 무슨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이거 절대 부등식이야.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은 뭐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모든 x는 누구야? 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다음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뿔뿔이라고 했어요.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5보다 작다 이게 나오죠? 아니 그럼 x는 3보다 작다가 나와요. 근데 이 x가 3보다 작다도 어디에서만 푼 거라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풀어서 3보다 작다가 나온 거니까 이때 해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마지막으로 답을 적을 때요.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의 복잡도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 말은 답을 적을 땐 어떻게 적어야 돼요? 합쳐서 적어야 되는데 합치려고 보니까 이상해요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1 등호 빠져 있는데 여긴 마이너스 2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여긴 2가 등호가 빠져 있는데 여긴 2가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풀이에요.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라라고 문제를 내면 이렇게 풀이를 쓸 것으로 기대해요. 그런데 지금 절대값 2개인데도 구간 3개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절대값이 3개면 구간 4개니까 더 복잡하겠죠. 그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건 시험에 나오면 일단 이렇게 풀기를 싫어해요. 왜냐면 이런 거 빼먹고 얘만 쓰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판 나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해. 근데 그래서 많은 학원에서 고등수학 하에서 뭘 배우냐면 fx가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럴 때 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고등수학 하에서 이거 배워요. 그래서 이 하의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풀거든요. 선생님도 귀찮기 때문에. 근데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해주시고, 선생님 그러면 빨리 풀고 싶으면 그래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래프 쓰시잖아요 라고 하면 저 진짜 웬만하면 그래프 안 쓰는데요. 왜냐면 교육과정은 준수해야 되니까. 진짜 너무 귀찮을 때만 쓰는데, 저는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해가 되면 아주 좋고, 이해가 되면 그걸로 서술형 답안 작성해도 돼요. 학교에서 점수 못 갈 거예요. 알겠지? 잘 들어봐. 내가 요거를 해석해 볼 건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2예요. 알겠죠? 예.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5 미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친구들? 자, 요걸 이용해서 이걸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수직선을 제가 그려가지고 수직선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여기 2가 있었다고 합시다. 잠깐만 우측 옮길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할게요. 자, 잘 봐. 만약에 여기 위에 한 점을 x라고 잡으면 거리 제발 얼마나?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 합은 얼마야? 3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걸 다 만족하네? 5 미만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는데 이미 이만큼의 거리가 3이잖아요. 그럼 니네가 여기 어떤 점을 골랐어. 그럼 거리 잴 때 이렇게도 재고 이렇게도 잴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의 차이인 3의 거리는 이미 카운팅이 돼 있다고. 그럼 얘랑 거리가 더블링 2배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현재 거리가 3이니까 5 미만이라고 하면 남은 거리 2잖아요. 남은 거리가 2니까 2배씩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얼마밖에 못 가는 거예요? 1밖에 못 가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오른쪽으로도 1밖에 못 가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쌤 생각에는 얘가 여기를 벗어나 봐야 요만큼 밖에 못 가는 거야. 이 점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이 점은 3이거든요. 그럼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 있죠? 이게 다 부등식의 해가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오, 개꿀이죠.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래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풀이. 마음에 쏙 드시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해가 되면 엄청나게 편리할 거예요. 왜냐면 저것도 암산을 푼단 말입니까, 선생님? 네. 저것도 암산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보고 답은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네. 물론 서술 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든가 이걸 그리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걸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죠? 네. 근데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됐어요? 괜찮지 않아? 별로야?
야, 그래프보다 빨라 이게. 하도 애들이 그래프 그려 싸서 내가 야, 그래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 그래프 그리지 마라. 그래프는 어쨌거나 교육과정을 초과하니까요. 고등수학 하를 배운 이후부터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걸 상에서 이렇게 거리 개념으로 잘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하에서 그래프 배우고 나도 그래프 잘 안 그릴걸요? 이게 더 편해요, 그래프보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뒷장으로 갑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그죠? 예. 이거는 이 8번 풀이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전 전공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등식의 해라는 건 누가 답이냐라고 하면 더 정확한 사람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부등식을 푸는 방법 있잖아요.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풀었더니 2부터 9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책이 틀린 거 여러분이 맞은 거야. 부등식의 해가 답인 이유는 그냥 더 이상 범위를 좁힐 수 있는 풀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답인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이럴 수 있잖아. 답은 뭐 2와 3 사이의 실수야. 근데 내가 그걸 0과 5 사이 실수라고 적었어. 근데 선생님 제가 쓴 답에도 실제 답이 들어있잖아요. 제 것도 답으로 인정해줘요.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왜? 그럼 실수 전체라고 적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등식은 누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냐 이게 관점인데 그래서 부등식을 풀이할 때 변수의 범위가 막 늘어나는 연산을 되도록이면 안 하셔야 돼요. 범위가 늘어나는 연산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한다. 왜? 범위가 늘어나면 정확도가 높아지겠냐 떨어지겠냐? 떨어지겠지. 잘 생각해봐. 자, 일반 학생들의 키의 범위는 뭐 예를 들어서 150에서 180이었어. 근데 2반 학생들의 키의 범위는 뭐 140에서 190이었어. 그래서 이 두 개 반의 뭐 평균의 범위를 구하려고 그 두 개를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범위가 더 늘어나. 확 늘어나지. 2분의 1 하더라도 범위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 특히 곱하는 연산, 나누는 연산 이런 거는 범위가 갑자기 이상하게 막 격렬하게 변동되면서 결과가 더욱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다룰 때 가장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풀이에요. 교육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또 소개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 방법 말고는 부등식을 더 이상 내가 못 풀겠다. 이게 아니면 풀 수가 없다. 이럴 때 쓰셔야지. 아무 때나 쓰시면 이거 말고 더 정확하게 범위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종의 최후의 풀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3과 10 사이고 y가 2와 6 사이면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얼마 사이냐 이거고 이것도 자꾸 외우게 시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는 건 x가 제일 작을 때부터 x가 제일 클 때까지 알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x는 언제 제일 작니? 3하고 2를 더했을 때 제일 작지? 그잖아. 근데 이거 진짜 3이야? 3보다 조금 크잖아. 3이 포함이 아니니까. 그럼 3보다 조금 큰 거랑 2를 어떻게 더해요? 못 더하죠. 그냥 3에다 2를 더한 다음에 등호 안 쓰면 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쓰고 이렇게 등호 안 붙이면 돼요. 그럼 제일 클 때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10하고 6을 선택하면 되는데 실제 10과 실제 6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두 번째, 빼기 연산할 때도 선생님 그럼 3 빼기 2에서 1이고 10 빼기 6 해서 4예요? 죽는다 진짜. 뇌 작동 안 하냐? 야, x 빼기 y가 제일 작아지려면 언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돼. 3에서 6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제 3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삼하고 등호 안 붙이면 돼요. 제일 클 때는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니까 10에서 2를 빼야 돼요. 이건 실제 10과 2이기 때문에 8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된 친구들? 이걸 뭘 더하기는 같은 쪽을 더하고 빼기는 반대쪽을 빼고 이렇게 또 외우게 시키는 책, 미친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좀 보지 마. 뇌가 퇴화하니까. 알겠니? 그게 아니라 니네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언제 제일 작은 거냐, 언제 제일 클 거냐. 다음, x 곱하기 y다. 언제 제일 작아요? 작은 거랑 작은 거 곱했을 때. 실제 3은 아니니까 6하고 등호 안 붙이면 되죠? 그죠?
언제 제일 커요? 10하고 6 곱했을 때 60. 보세요. 곱 연산의 경우에 범위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죠. 구간의 길이가 54까지 늘어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정확해졌다고. 알았지? 네. 자, 다음 x 나누기 y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일 작아요? 나누는 것도 작은 걸 큰 걸로 나눴을 때 작습니다. 그러니까 3을 6으로 나눠야 되는데 등호 붙이면 안 되겠죠? 2분의 1부터 큰 걸 작은 걸로 나누면 5까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니? 등호 부분은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에 붙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붙지 않는 거야. 왜 그런지도 이유 알려드렸죠? 실제 3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범위 추적하는 거 알겠지? 근데 이거를 쓸 일은 별로 없다 내가 얘기하지만 얘는 부정확해지기 쉬운 풀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쓰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웬만하면 얘보다는 더 정확한 범위를 가지고 올 거니까. 알겠냐? 정 진짜 할 거 없을 때 하는 거야 이거.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아무 데나 막 쓰고 있지 마. 왜 제 건 답이 안 나와 이러지 마.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구한 답보다 더 넓은 범위가 나왔을 뿐이야. 그리고 우린 그걸 부등식에서 오답이라고 불러. 슬프게도. 알았니? 좋아. 그래서 별로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9번 연립부등식인데요. 복잡해 보이냐? 이거 하나도 안 복잡하다. 중학교 2학년 수준 아니냐? 많이 나가들? 그치? 예. 1차 연립부등식이니까 3x 더하기 4 그대로 두시고 여기 전개해야겠죠? 자, 잘 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5x를 왼쪽으로 옮겨요? 내가 x의 개수가 음이 안 되게 옮기라고 했잖아. 그럼 3x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근데 x가 오른쪽에서 있는 건 보통 싫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3x를 왼쪽으로 옮기는데 우변을 좌변에다 잡고 부등호의 방향을 미리 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3x가 넘어갈 거야. 그럼 5x 빼기 3x가 되잖아. 그럼 2x가 되잖아. 그 2x를 왼쪽에 적어버려. 알겠니? 그 다음에 상수는 반대로 옮길 건데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버리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실수할 일이 없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두 번째는 1-3x 3 2의 이런 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이때 해는 x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나눠서 해는 마이너스 4부터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해가 나와 있잖아요. 저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b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저게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4니까 a가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1차 연립부등식이었습니다. 넘어가 되겠니요, 아들? 넘어가겠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부등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부등식 있잖아요. 왜? 방정식은 A는 B는 C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B하고 A는 C를 풀어도 되고 A는 B하고 B는 C를 풀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되잖아.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부등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거 풀고 이거 풀어야 돼요. 가운데 놈을 꼭 껴줘야 돼요. 방정식처럼 한다고 선생님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둘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여기는 A, B, C의 등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야, A는 B한테 줬고 A는 C한테 줬어. 이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
B와 C의 어떤 대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처럼 아무렇게나 풀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질문이 왜 안 돼요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다른 식을 썼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의미가 같은 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가운데 거 무조건 끼워서 풀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1번식을 정리를 해보면 5-2x 6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x가 -a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이렇게 쓸까요? 2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식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 등호가 없죠? 네.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해가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공통 범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등식의 공통 부분 해를 구할 때 보통 수직선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수직선에서 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케이스 해야 되냐면 이런 케이스 해야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버리는 거죠. 하나는 크다인데 크다가 지금 여기 있어 버리는 거죠. -2분의 a 더하기 1이요. 하나는 작다인데 작다의 숫자가 여기 있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려면 5분의 20-a 자체가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 아니 작거나 같다. 자, 등호의 포함 여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하세요. 등호까지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둘이 같더라도 둘 다 지금 그 부등식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공통인 부분이. 같아도 상관없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세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자꾸 틀립니다. 알겠죠? 양변 10을 곱해 정리하시면 이게 되나? 그죠? 네, 그럼 3a가 -4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답은 얘겠네요. 그죠? -15가 답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